자, 개념하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이는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다.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동 방향도 같이 있는 물리량이다. 틀렸고,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변이로 나타낸다. 이거 맞고요. 가속도가 0인 물체 운동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다. 맞아요.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을 우리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4번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물체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크기는 같다. 맞습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엔 이동 거리와 변이가 같다 이 말과 같기 때문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고요. 자, 5번 A점에 출발해서 직선 경로를 따라 5초 후 10m만큼 떨어진 B점에 도달한 물체의 속력은 얼마이고 속도는 얼마이다. 자, 속력은 5초 동안에 10m를 갔기 때문에 2m/s가 되고, 자, 속도는 5초 동안에 변이가 10m이기 때문에 얘도 2m/s가 돼요. 그래서 크기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둘 다 E라고 하시면 되고, 6번 C점에서 출발하여 직선 경로를 따라 10초 동안 10m만큼 떨어진 D로 갔다가 다시 C점으로 되돌아온 물체의 속력. 자, 속력은 시간분의 10초 동안에 10m만큼 갔고 다시 왔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20m가 되죠. 그래서 2m/s가 되고, 속도는 10초 동안에 다시 되돌아왔기 때문에 변이가 0이 돼. 그래서 속도의 크기는 0m/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7번 반지름이 100m인 원형 도로를 10초 동안에 반바퀴 운동한 자동차의 속력은, 그다음 속도의 크기는, 자, 반지름이 100m라고 하고, 자, 여기서 출발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반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이럴 때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는 건데, 원의 둘레는 2파이r로 계산이 되고 반바퀴니까 나누기 2를 하시면 돼. 그러니까 파이에다가 반지름 100을 곱한 게 반바퀴의 이동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100파이가 되기 때문에 10파이 m/s가 되고, 속도의 크기는, 자,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직선 거리가 변이값이니까 변이는 200m가 돼요. 그래서 10초 동안에 200이 되기 때문에 20m/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8번 기억 1초일 때 물체의 속력. 자, 1초는 여기가 1초잖아요. 그러니까 3초 동안에 6m만큼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속도는 2m/s라고 하시면 되고, 니은 0에서 6초까지 이동거리니까 이동거리는 12m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0에서 6초까지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제자리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는 0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9번 등속 원운동은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만 변한다. 진자 운동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육상 선수가 P점에서 Q점을 지나는 곡선 경로를 따라 장애물을 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에서 Q까지 선수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자, 지금 선수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0이 아니고 변이와 속도의 방향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이. 자, 변이의 방향은 P에서 Q쪽 방향이고, 그 다음에 속도의 방향도 오른쪽 방향이니까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크다. 자, 이동거리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동거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변이의 크기보다 클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2번 봅시다. 그림은 공항 A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멀리 떨어진 공항 B로 대권 항로, 즉 이동거리가 가장 작은 경로를 따라 이동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A에서 B까지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비행기가 A에서 출발을 해서 B로 이렇게 이동하죠.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은 일정하지가 않고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변이가 계속 변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와 같은 게 아니라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클 거고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보다 클 수밖에 없죠. 왜? 이동거리가 크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공이 A, B, C점을 지나는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A에서 B까지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같다. 맞습니다. 왜? 중간에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A에서 C까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크기는 같다가 아닙니다. 평균 속력이 클 거야. 변이가 작으니까. 자, B에서 C까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모든 마찰을 무시하기 때문에 등속도로 운동하겠죠? 정답은 3번. 자, 14번. 대안이는 수영장에서 직선 길이가 50m인 레일을 3번 왕복을 한다. 자, 그러면 레일이 자, 여기가 출발 지점, 여기가 도착 지점이라 한다면 3번 왕복이란 얘기는 1번, 2번, 3번. 그래서 50m를 6번 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300m를 이동한 거고 5분 걸렸기 때문에 자, 5분은 초로 바꾸려면 60을 곱하면 되죠. 300초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이의 평균 속력은 300초분의 300m가 되기 때문에 1m/s가 되고 변이는 0m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속도 운동을 한다. 맞습니다. 왜? 운동 방향이 속도가 지금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일정한 자 경사각이 일정하다란 얘기는 이 물체의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 말과 똑같고 t가 0일 때 12m/s의 속도로 밀어 올렸더니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여 4초일 때 가장 높은 위치까지 갔다. 가장 높은 위치까지 갔다란 얘기는 물체가 정지했다 이 말과 같아요. 그럼 일단 0에서 4초까지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자 가속도의 방향은 경사면 아래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속도의 크기는 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되죠. 그럼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다면 내려오는 거는 마이너스 가속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4초 동안에 0에서 12만큼 12에서 0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m/s 제곱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마이너스는 가속도의 방향, 내가 설정한 방향과 반대 방향을 의미하고 뒤에 있는 3은 가속도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3m/s 제곱. 자, 16번. 자, 표는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구간거리를 봤더니 0.02, 0.03, 0.04가 되죠. 그럼 속도는 이 구간거리를 0.1, 0.1, 0.1로 나눈 거가 평균, 사실은 평균 속도가 되겠지. 평균 속도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0.4라고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속도 변화량을 본다면 0.1초 동안에 0.1, 0.1초 동안에 0.1만큼 속도가 변한 거라서 가속도는 0.1초 동안에 0.1만큼 속도가 변한 거죠. 그래서 1m/s 제곱이 가속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니은 0에서 0.3초까지 속력은 증가한다. 이거 맞고 일정하게 증가하고 0.2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같아야지만 속력이 증가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17번 봅시다. 직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인데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자동차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한다. 즉,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조건을 걸어 주셨네. 자, 그러면 어차피 시간 간격이 똑같은 거니까 임의대로 이 시간 간격을 1초라고 잡아 봅시다. 그럼 여기도 1초 걸린 거고 여기도 1초 걸린 거고 여기도 1초 걸린 거고 여기도 1초 걸린 거죠. 그러면 AB 구간에서의 속도 변화량은 플러스 20만큼 났고 그 다음에 BC 구간은 플러스 10만큼 났고
CD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DA 구간은 마이너스 5만큼의 속도 변화량이 나타났네. 기억, 속도 변화량은 AB 구간이 BC 구간보다 크다. 그 다음에 크다. BC 구간에서와 CD 구간에서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왜냐하면 BC 구간은 속도가 증가하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CD 구간은 속도가 감소하니까 운동 방향과 여기는 반대 방향이야. 얘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그 다음 디귿,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AC 구간이 CE의 2배다. 자, AC 구간의 평균 가속도는 1초 동안에 20만큼 변한 거고 CE 구간이구나. CE 구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2초 동안에 15만큼 변했네. 2초 동안에 15만큼 변한 거죠. 그러면 누가 더 크냐면 AC 구간이구나. AC 구간이니까 0에서 30이네. 쏘리. 자, 그래서 2초 동안에 30만큼 변한 거라서 요 녀석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8번. 그림과 같이 속도가 V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자,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얘기는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주어졌다. 요 방향으로 5초 후에 정지를 했다. 그럴 때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식을 한번 사용합시다. 자, 공식은 V는 V0 플러스 AT가 되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의 AT 제곱이 되고 V제곱 마이너스 V5의 제곱은 2AS가 되는데 지금 이 가속도가 운동 방향과 반대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그럼 첫 번째 공식에 의해서 요 녀석이 초기 속도가 되죠. 그러니까 0은 V 더 마이너스 5 따라서 V는 25m/s가 되고 자 2초일 때 속력은 자 V는 25 마이너스 5 25 빼기 10이니까 15가 되겠네. 됐죠? 그래서 15m/s가 되고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9번. 자,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크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고 면적은 변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0에서 2초까지 기울기는 플러스 2.5가 되고 2에 4는 0, 4에서 6은 마이너스 2.5가 되죠. 그 다음에 0에서 2초까지 면적은 그래프 밑넓이가 되기 때문에 5, 20, 5m. 그 다음에 2에서 4초는 플러스 10m. 그 다음에 4에서 6초도 플러스 5m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0에서 6초까지 물체의 변이는 이거 다 더하시면 되죠. 5 더하기 10 더하기 5니까 20m가 되고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1초와 5초일 때가 같겠죠. 단, 방향은 반대가 되겠네. 3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다. 가속도가 없어요.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방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없겠다.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20번 봅시다. 자, 표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자, 0에서 3초까지는 2m/s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하고 3에서 5는 크기가 A0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5초일 때 정지한다. 그럼 정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에서 T0일 동안은 크기는 똑같고 P점을 통과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수직선상에서 물체가 0초일 때 2m/s의 속력으로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3초일 때까지 2m/s의 속력을 달려갔다가 다시 얘가 5초에 정지를 하네.
그리고 나서 운동 방향을 바꿔서 t0일 때 P점을 다시 통과를 하는데 이때 걸린 시간이 t0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0초, 여기가 3초, 여기가 5초, 그 다음에 P점을 통과할 때가 t0. 그럼 이럴 때 가속도의 방향은 왼쪽 방향으로 a0. 이거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0에서 3초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한번 보자면 거리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속도니까 2m/s의 속력으로 3초 달려가서 6m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m가 되고 그 다음에 3에서 5초 동안은 똑같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때는 평균 속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3에서 5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2분의 2 더하기 0이고 시간이 2초 걸렸기 때문에 2m만큼 이동을 했네. 그러면 3에서 5초까지는 몇 미터다? 2m를 이동합니다. 그러면 5에서 t0까지는 이 물체가 총 몇 미터를 이동해야 되냐면 8m를 이동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됐죠? 그러면 5초에서 t0까지의 거리가 평균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0 플러스 v 곱하기 몇 초입니까? 5 빼기 t0네. 맞죠? 그럼 5 빼기 t0 5 빼기 t0 빼기 5 t0 빼기 5가 8m가 되고 그 다음에 이때 a0 가속도의 크기는 2초 동안에 0-2가 되죠. 그러니까 1m/s 제곱이 돼. 근데 이게 5에서 t0까지의 가속도랑 똑같기 때문에 t0-5분의 v가 1이 되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v는 t0-5가 되네. 그러면 이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2분의 v제곱이 8이 되고 v제곱은 16이 되죠. v는 4가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를 통과할 때 속력이 4m/s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t0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 t0는 9초가 되네요. 여기는 몇 초다? 9초입니다. 그래서 21번 t0는 9초가 되고 그 다음에 20번 3에서 5초까지의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동거리는 2m 맞고 가속도는 1,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2번 그림 가는 정지한 학생 A가 오른쪽으로 직선 운동하는 학생 B를 가로 길이 25cm인 창문 너머로 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A가 본 B의 모습을 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B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자,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면 같은 시간 동안에 얘가 이동한 거리가 똑같아야 돼. 자, 0에서 1초까지 이동 거리는 2m이다. 0에서 1초까지 이동 거리는 자, 보세요. 창문의 길이가 여기가 25cm고 얘는 0.25m가 되죠. 그 다음에 학생 B까지가 20m야. 그러면 1대 20이니까 1대 여기 전체가 20m죠. 학생 B가 운동하는 요 길이가 전체가 1대 20의 비율이 되기 때문에 0에서 1초까지 학생이 5cm 이동했죠. 그러면 1대 20의 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20을 하면 100cm가 되죠. 100cm는 몇 미터입니까? 1m니까 틀렸고 0에서 2초까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같다.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같기 때문에. 자, 0에서 1초까지 이 물체 B는 5cm 이동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가 0.1초 걸린 거니까. 됐죠? 자, 23번 봅시다. 그림 가는 일직선상에서 자,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 A, B가 D만큼 떨어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10초 후 A와 B가 충돌할 때까지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D를 풀이 과정과 함께 나타내세요. 자, 10초일 때 충돌을 한 거잖아. 그럼 요거죠. 봐봐.
자, 여기 수직선상에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처음에 얘네들 사이 거리가 D야. 근데 B가 달려갔을 거고 10초 동안에 그 다음에 A도 10초 동안에 달려와서 충돌을 한 거죠. 맞지? 자, 그러면 A가 달려간 거리에서 B가 달려간 거리를 뺀 게 D가 되죠.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 거리가 되니까 SA는 삼각형의 면적이 되죠. 2분의 1, 6, 10, 30m를 이동한 거고 B가 10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20m가 되네. 30m에서 20m를 빼면 D는 몇 미터다? 10m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4번. 그림 가는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는 무빙워크, 등속도 운동을 하고 나는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하고 있는 대관람차, 등속 원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는 스키를 타고 장애물을 피해 지그재그, 이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표는 운동을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다. 자, 가는 모두 일정하다. 이거 가. 그 다음에 B,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변한다. 얘는 나. 그 다음에 다는 모두 변한다. 이게 다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A, B, D 2번이 정답. 자, 25번 봅시다. 자, 자이로 드롭, 그 다음에 대관람차, 바이킹. 자, 오른쪽 그림은 가나다의 운동을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자, 운동 방향이 변하는가? 아니요. 가. 얘는 나하고 다가 될 거고 속력이 변하는가? 예. 바이킹이 될 거고 아니요. 대관람차가 되겠습니다. 자, 26번. 위 가나 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가에 탄 사람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아니고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면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겁니다. 공기 저항 무시한다면 공기 무시. 그냥 자유낙하랑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 브레이크를 안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대관람차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0이다. 0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속도 운동을 하거든. 알자 힘이 0이 되려면 A가 0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관람차는 A의 크기가 없겠지만 방향이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얘는 알자 힘이 0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속도가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다는 가속도 운동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자, 27번. 자, 가는 등속 원운동, 나는 진자의 운동. 속력과 운동 방향의 변화를 기준으로 가와 나에서 쇠구슬의 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세요. 자, 일단 공통점은 속력과 방향이 변한다. 이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가는 속력은 일정하고 그 다음에 나는 방향이 변하는 건데 방향이 변한다. 방향이 변한다. 그 다음에 나는 속력도 같이 변한다. 이 차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 자, 옳은 학생을 고르세요. 빗면을 내려오는 동안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고 속력만 증가해. 맞고요. 점프대를 떠난 순간부터 가장 높이 올라갈 때까지 속력은 계속 감소해. 올라가니까 감소하겠지 뭐. 가장 높이 올라간 순간부터 내려올 때는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29번. 가는 줄에 매단 공이 원운동하는 모습을 나는 축구공을 찼을 때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운동하는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가에서 속력은 일정하다. 등속 원운동은 속력은 일정하고요. 나는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는 포물선 운동입니다. 디귿. 가와 나에서 모두 공의 운동 방향이 반대인 두 지점이 있다. 운동 방향이 반대인 두 지점이 있다. 가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운동 방향. 여기서 운동 방향 이 방향이고 여기서는 이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인데 나에서 운동 방향의 반대는 없어. 다 이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반대가 없습니다. 여기랑 반대인데 자, 반대라고 했을 때는 방향이 무조건 180도 관계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랑 여기는 180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올라갈 때는 이 방향이고
내려올 때는 이 방향이라서 이걸 반대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정답입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 0에서 t, t에서 2t, 2t에서 3t의 기울기를 보자면 일단 0에서 t는 기울기의 크기가 감소하죠. 그 다음에 t에서 2t는 크기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2t에서 3t는 크기는 증가하네. 그럼 얘는 점점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상에서 운동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지화를 해봅시다. 자, 여기가 위치 기준점 0이라고 한다면 0에서 t초까지는 3D만큼 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t초 걸린 거죠. 그 다음 t에서 2t까지는 d만큼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d만큼 2d까지 달려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다? 2t 그 다음에 3t까지는 다시 얘가 2d가 아니라 잠깐만 아이씨 여기가 d죠. 3t까지는 얘가 2d까지 간 거죠. 자, 그러니까 총 이동 거리는 3d, 2d, d니까 총 이동 거리는 6d가 되고 그때 시간이 3t니까 나눠버리면 이게 평균 속력이 돼요. 평균 속력.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자 t초일 때 한번 바뀌고 2t일 때 한번 바뀌었죠. 그래서 운동 방향은 2번 바뀝니다. 기억 0에서 t까지 이동 거리는 3d이다. 이거 맞고 운동 방향 2번이고 자 이거 봐야 돼요. 평균 속력이 아니라 평균 속도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값이 평균 속도가 되죠. 그러면 3t 동안에 변이값이 얼마냐면 얘잖아 얘. 처음에 0초일 때 0이었고 3t일 때 2만큼 왔죠. 그러면 변이값이 이게 변이가 되는 거거든. 2d가. 그러니까 3t분의 2d라서 3분의 2라고 해주셔야 돼. 얘는 평균 속력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1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의 A2 지점은 연직 위로 던져 올린 공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C는 가장 높이 올라간 지점이고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했기 때문에 C에서의 속력은 없고 B와 E는 지면으로부터 같은 지점이다. 지면으로부터 같은 지점이면 속력은 같아요. 동일합니다. 왜? 공기에 대한 저항을 무시하면 속력은 똑같아. 그러니까 B점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E점의 속력도 V가 돼요. 됐죠? 자, 그럼 기억. A에서 C까지 속력은 일정하게 감소한다. 등가 속도 운동을 한다. 올라갈 때는 연직 상방 운동. 올라갈 때는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하고 내려올 때는 연직 하방 운동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니은 가속도의 방향은 B와 C까지 운동할 때와 C와 D까지 운동할 때가 반대이다. B와 C까지 운동할 때랑 C에서 D까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중력 가속도인데 아래쪽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고 A에서 B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D에서 E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작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속도, 그 다음에 D에서 E까지의 평균 속도를 물어본 거죠. 평균 속도는 A에서 B가 D에서 E보다는 크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크냐면, 자, 봐봐. 어차피 A에서 출발할 때 속력을 V0라고 하고, 됐죠? V0라고 합시다. 그러면 V0는 일단은 V보단 커.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V0고 B를 통과할 때가 V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C점이고 그 다음에 D점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 다음에 E점을 통과할 때도 얘가 마이너스 V가 돼요. 됐지? 그러면 얘가 D점이고 얘가 E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D점과 E점의 평균 속도는 요 속도랑 요 속도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A와 B의 평균 속도는 요 속도랑 요 속도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2분의 V0 플러스 V가 A, B의 평균 속도, A, B 구간. 그 다음에 D점을 통과할 때가 D라고 합시다. 그러면 크기만 보면 되는 거니까 VD 더하기 V 나누기 1을 한 게 얘가 DE 구간의 평균 속력이 되거든. 그럼 얘 누가 크니? 어차피 이거랑 똑같을 거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비교하면 얘가 얘보다 크잖아. 얘가 크잖아. 얘가. 그러니까 AB 구간의 평균 속도가 DE 구간의 평균 속도보다 크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정답은 1번. 자, 32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0초일 때 A가 기준선 P를 20m/s 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자동차 B가 기준선 R을 10m/s의 속력으로 통과한다. 근데 A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도니까 A가 여기 통과할 때 20m/s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네. 증가하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고 기준선 Q를 스쳐 지나간다는 얘기는 시간이 동일하다. 그 다음에 같은 속력이니까 B가 Q를 지나갈 때 속력이 20m/s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몇 초 걸렸는지부터 볼게. A 자동차부터 보면 A가 200m를 20m/s로 달려가기 때문에 시간 t는 20분의 200이 되기 때문에 10초 걸립니다. 그럼 얘네들이 여기가 0초, 여기도 0초, 그러면 Q까지는 10초, Q까지는 10초 걸린 거야. 그러면 10초 동안에 B가 이동한 거리 S는 평균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등가속도일 때 평균 속력은 2개 더해서 나누기 1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15에다가 10을 곱하면 150m. 그러니까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m를 이동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기억. 10초일 때 Q에 도달한다. 맞고 B는 B의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L은 200에다가 150을 더하면 되니까 350m이다. 이거 맞아요. 정답은 기억 디귿 4번. 33번 봅시다. 자, 가만히 놓았다는 얘기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 A와 같은 높이에서 물체 B를 수평으로 던졌을 때 A, B의 위치를 0.1초마다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왜냐하면 아래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는데 이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고 0.2초일 때 A와 B의 속력은 같다. 속력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B는 수평 방향에 속력이 있기 때문에 B가 A보다 더 빨라야 돼요. 같진 않고 0에서 6초 동안 B의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같다. 변이의 크기는 같다. 다르다. 자, 이동거리는 B의 이동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고 B의 변이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죠. 그러니까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같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라고 해주셔야 되고 자 34번 봅시다. 그림은 수평면에서 두공 A, B가 P점에서 처음 충돌을 한 후 Q점에서 다시 충돌을 할 때까지 운동 경로이다. P에서 Q까지 A,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A는 여기까지 온 거고 B는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충돌한 다음에 여기 다시 충돌을 한 거기 때문에 시간은 똑같아. 그래서 A하고 B는 시간이 동일한 상태인데 B가 A보다 이동거리가 크니까 A가 B보다 평균 속력은 작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변이는 같다. 이동거리는 물체가 총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A는 여기가 이동거리고 B는 이게 이동거리가 되거든. 근데 변이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변이의 크기는 같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물체의 크기를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같아요. 크기를 무시한다면 점, 입자 취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점은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부피가. 그러니까 변이가 같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죠. 왜냐하면 직선으로 운동을 하고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변이와 거리는 같다. 그 정답은 4번. 자, 35번 봅시다. XY 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의 X 성분과 Y 성분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XY 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 X 성분과 Y 성분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거든. 그러면 위치 시간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야 이거? 이거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왜 가속도 운동을 할까? X방향의 속력도 있고 Y방향의 속력도 있으니까. 그래서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합니다. 왜냐하면 0에서 1초까지는 플러스 X로 가고 그 다음에 1에서 2초는 다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XY 좌표축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돼. 얘가 X축, Y축이라고 한다면 0,1이잖아. 여기 0,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 되죠. 1,0 여기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2초일 때가 0이지 않습니까? 됐죠? 0, 마이너스 1이니까 0, 여기네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마이너스 1, 0이니까 여기네 마이너스 1, 0이 되고 그 다음에 4초일 때는 0, 1이 여기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운동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원 운동. 등속 원 운동을 이렇게 좌표축 시간에 따른 성분으로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는 0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변이가 0이 되기 때문에. 됐죠? 왜냐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4초에 다시 여기 왔잖아.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0이고 0에서 0초부터 2초까지의 물체의 이동 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크다. 0에서 2초까지의 이동 거리가 2초는 x가 0, y가 마이너스 1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얘가 이동 거리가 되고 변이는 얘가 되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 큽니다. 이동 거리는 변이보다 크다. 요거 맞아. 정답은 5번. 자, 36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P점에서 5m/s의 속력으로 밀어올린 물체가 경사각이 일정한, 자, 경사각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일정한 이란 말과 똑같고 올라가기 때문에 속력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경사면 아래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높은 곳, 가장 높은 곳까지 갔다는 얘기는 정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높은 곳까지 갔다가 다시 Q점을 이렇게 내려올 때 속력이 3이 된대. 근데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 걸렸냐면 4초 걸렸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올라가는 걸 플러스를 잡고 내려가는 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는 델타 t분의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4초 동안에 자, 나중 속도 마이너스 3 빼기 처음 속도 플러스 5를 해주시면 4분의 마이너스 8이 되죠. 마이너스 2m/s 제곱이 되는데 이때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 뒤에 있는 숫자는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기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가속도는 2m/s 제곱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37번 봅시다.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물체 운동 사례를 한 가지씩 설명하세요. 자, 속력이 변하고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얘는 자유낙하 보시면 되지 뭐 자유낙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한다. 얘는 뭐 진자 또는 포물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속력 변화는 없는데 방향이 변한다. 얘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얘는 등속도 운동이네. 그러니까 사례를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에스컬레이터 요 녀석은 뭐 대관람차. 자, 마지막 38번 XY 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의 X 성분 그다음 Y 성분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의 운동을 속력과 운동 방향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세요.
근데 x 성분의 속력은 일정하니까 x 방향은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y 방향의 성분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네. 됐죠? 그러니까 속력은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하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됐죠?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요거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